옛날 옛적에 사람들 사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일의 습관 중 하나로 하루 1만 보 걷기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목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실은 1960년대 일본에서 나왔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만보계 라는 기기와 함께 퍼지게 된 것이다. 이 기기의 이름이 뜻하듯이 목표는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것이었고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과연 1만 보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한 젊은 기자가 이 질문을 품고 조사에 나섰다. 그는 다양한 건강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과학적 자료들을 분석하며 1만 보 라는 숫자의 유래와 진정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의 첫 번째 인터뷰 상대는 건강과학자였다. 그는 저널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1만 보 라는 목표가 특정한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숫자는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마케팅 용어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충분한 신체 활동이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하루 동안 걷기 같은 규칙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1만 보 걷기를 일상의 일부로 삼고 있었다. 한 사업가는 데스크 라이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걷기를 시작했고 이는 그의 집중력과 에너지 레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한다. 한편 이미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던 젊은 여성은 1만 보 목표를 달성하면서 매일 약간의 성취감을 느끼며 작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장밋빛 결과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오히려 과도한 운동에 의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목표에 집착하면서 걷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기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개인마다의 적절한 운동량을 찾는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양은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기자가 밝혀낸 하루 1만 보 걷기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모라벨을 맞추면서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숫자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는 메시지와 함께 기사는 끝맺는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소란스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5시, 김민주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침은 항상 일관성이 있지만 그 일관성이 그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모닝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그의 일과 건강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방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새 쌓였던 집안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산뜻하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마음속까지 환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잠시 명상에 빠집니다. 누군가는 명상을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얇은 10분은 그의 정신적 안정을 돕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는 그날의 목표를 상기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명상이 끝나면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이 차가운 물로 상쾌하게 씻겨 나가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어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합니다. 뻣뻣하게 굳어있었던 몸의 근육들이 천천히 풀리면서 그는 이완을 느낍니다. 이 활동들은 그의 신체를 깨어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 그는 물 한 잔을 마셔 그의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물은 그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식단은 가볍고 영양가 높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아몬드 우유로 만든 스무디는 그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런 모닝 루틴을 통해 김민주는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하며 그가 직면할 다양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의 하루는 그의 모닝 루틴에 의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고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이 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물론 그의 모닝 루틴은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모닝 루틴을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예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변화로도 삶의 큰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침 일찍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는 매일 그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모닝 루틴을 통해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은 당신에게 김민준의 이야기는 분명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때 도시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겨울의 문턱을 넘을 때쯤 사람들은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했다. 어느 날 전설의 영양학자 김 박사가 건강식품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김 박사는 수십 년간 연구 끝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식단을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청중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음식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늘, 생강, 시금치, 생선. 하지만 김 박사는 특별한 주재료를 소개하고자 했다. 김 박사는 장엄히 무대 뒤에 준비된 테이블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음식도 여러분의 상상 속에 곧 추가될 것입니다. 바로 케일입니다. 이 말을 듣자 청중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일었다.
케일에 주목할 만한 건강 성분이 방대한 질의 식이섬유와 풍부한 비타민뿐만 아니라 항산화력을 높여주는 수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강조한 점은 케일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다. 케일은 단순한 야채가 아닙니다. 김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일에 포함된 비타민 C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K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중들은 더 이상 그 말을 의심할 수 없었고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동경으로 가득 찼다. 당연히 끝난 후 도시 곳곳의 야채 가게들은 고객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이전에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소박한 케일은 이제 그야말로 각광받는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샐러드, 스무디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케일을 추가하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했었다. 몇 개월 뒤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음을 깨닫는 순간이 왔다.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이 특별한 식단 덕분이었다. 김 박사의 발견은 오랫동안 기억될 큰 유산이 되었다. 결국 건강하고 강력한 면역력을 가꾸기 위한 여정은 케일과 같은 사려 깊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도시에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조부모님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집 주변에는 다양한 약초와 식물을 심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점차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일상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하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는 그곳에서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삶의 단순함을 깨달았다. 그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얻기 힘들었던 내면의 평온함을 이곳에서 찾았다. 낮에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과거에는 항상 피로함을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밤마다 푹 자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자체가 일종의 명상임을 깨달았다. 또한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몸을 치유하는 방법도 배웠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와 라벤더로 제작한 하무티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산책하면서 채집한 다양한 약용식물들은 작은 상처와 감기를 치료하는 데 유용했다. 그는 점점 소박한 생활 방식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깨달았다. 준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 치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그들과 함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했다. 그가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얻은 삶의 즐거움과 건강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마을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새로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듯 준호의 자연을 통한 치유 여정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들 또한 자연과 더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자연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는 언제나 빠르게 변화하며 디지털 기기의 사용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는 우리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정보의 과부하와 정신적 피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디톡스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 본연의 리듬을 되찾고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며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해볼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사용시간 규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고 하루의 처음과 끝은 디지털 기기 없이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독서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프리존 만들기입니다. 집안에서 특정 공간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침실이나 식탁이 디지털 프리존이 되면 그 장소에서는 기기 대신 가족과 대화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캠핑을 가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체적인 리프레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가 주는 인공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상과 요가는 디지털 디톡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요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또는 여유가 될 때마다 명상하거나 짧은 요가 세션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취미 생활의 확장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게임이나 SNS 대신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취미 생활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몰입과 만족감을 주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나를 찾고 나만의 리듬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긴 여정이 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현대 사회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